네, 안녕하십니까. 스탁플레이 금면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2월 23일이고요. 내일부터 매매를 또 하셔야 되는데, 미국 시장의 경우는 고점의 매물 부담,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등 여러 가지 증시 주변에 악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우리 시장에도 지금 현재 단기 고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현금화를 많이 요청을 드렸고 아마 현금을 많이 사 놓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법칙이라는 것은 없다, 기법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오늘은 주가의 흐름, 또 거래량의 분석, 여러 가지 캔들의 모양, 위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한 가지를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아울러서 2025년 2월 25일, 월요일부터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종목을 이제 태성, MI텍, 에이럭스, 그 다음에 더존 비존, 이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뒤쪽에 이제 전략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기 반등의 패턴과 그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에는 주가의 흐름을 분석하다 보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 거고요. 매매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 중에 있는 그런 상승 추세에서, 이러한 상승 추세에서 상승 추세 초입인 경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승 추세 초입에 이렇게 양봉이 생깁니다. 양봉이 생기는데 가능한 윗꼬리가 좀 적어야 되겠고요. 꽉 차면 더 좋겠고요. 양봉이 생기고 밑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양봉이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상승 추세 중에 이러한 양봉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 다음날 이런 상승 추세에 힘입어서 캔들이 뭐 밑에서 시작하던 위에서 시작하던 그냥 상승 기조를 이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대파락을 해서 이렇게 봉을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제 만들겠죠. 그죠? 근데 이 개파락 음봉이든 양봉이든 캔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 봉이 무조건 개파락 또는 이 고가를 벗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캔들이 생기는 겁니다. 의아하죠. 왜냐면 여기서 강한 양봉인데 이렇게 개파락을 했다는 얘기는 이상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 흐름의 현상에 따라서 그냥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캔들 안쪽에서 종가가 형성되거나 이런 캔들 모양이 생기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날 상승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날도 또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개파락 하락을 하고 단봉을 만들어요. 요 단봉은 가능한 이런 돛지 모양이 좋겠죠. 또 돛지 모양도 만들거나 또는 이러한 영망치 모양의 캔들을 좀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이 이 캔들 안에서, 이 몸통 캔들 안에서 주식이고요. 이제 가능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캔들의 저가 바깥으로 주식이 형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가능한 이렇게 아래 위 꼬리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돛지가 되겠네요. 그죠? 돛지 모양이 여러 개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데, 이렇게 이제 주가를 흔들리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온 것들이 이 주가를 핸들링 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상승을 시킬 때 들어온 사람들, 뭐 개인이 되겠네요. 그죠? 개인들을 좀 떨궈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데, 조정을 줄 적에는 반드시 이런 조정이 있고서 돌아서 상승을 하면 이건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이게 단기간에 이제 큰 상승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 저가를 깨고 내려오면 이제 앞에 부분의 어떠한 캔들이나 주가의 흐름 모양에 따라서 더 밑으로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이라 거의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 저가를, 이 양봉의 캔들의 저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돛지 모양이 생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에 이 돛지, 중요한 돛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이 중요한 돛지의 고가를 만드는 양봉이 생기면 이 양봉을 보고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 돛지는 여기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요 부분의 고가를 벗기는 양봉이 생겼을 때도 될 수가 있겠죠. 네,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일단, 패턴 자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을 만들고요. 장대 양봉 몸통 안에서의 캔들이 생기는데 가능한 이런 돛지 모양을 많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돛지 모양을 가지고 하방 경직이 생긴 다음에 이 돛지의 고점을 벗기는 이 지점 또는 처음에 만들었던 이 캔들의 고점을 벗길 때 매수하시면 이 자체는 이제 상승의 그러한 모멘트를 갖고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주가 흐름을 분석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접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양봉에 들어왔던 원치 않는 사람들을, 원치 않는 개인들을 떨쳐내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이제 매수에 가담을 했어요. 매수에 가담을 했는데 양봉을 보고 매수에 가담을 했어요. 종가에 매수를 하든 어디에 매수하든 매수를 했다고 봅시다. 근데 그 다음날 개파락을 해요. 이거 견뎌내겠습니까? 못 견디죠. 또 음봉으로 떨어집니다. 또 던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게 이렇게 갭을 그 다음날 갭 툭 터서 또 떨어뜨려요.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요. 만약에 이 세력이 이 양봉을 핑계로 좀 더 많은 그러한 매집을 하고 싶었다면, 사실은 이런 모양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이 양봉에 들어왔던 들어왔던 원치 않는 그 개미들의 물량을 받기 위한 어떤 방법이 되는 거고요. 실제 이 패턴이 성공을 하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 요 양봉에 들어왔던 원치 않는 그런 개인들을 떨쳐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돼서 앞에 있는 매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소화할 필요가 있다면 이런 패턴이 생기지가 않고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패턴이 생겨서 성공을 했다면 결국에는 앞에 매물은 이미 다 자기들이 매물 소화를 끝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봉이 생기고 이제 거래량이 여기 수반이 됐습니다. 2025년 2월 6일입니다. 이렇게 양봉이 생기고 거래가 수반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개파락을 하죠. 주가가 개파락을 하고 여기서 돛지가 생깁니다. 이 종가에 들어왔던 사람들, 이 부분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약수익에서 던졌거나 또는 수익을 주고 여태까지 이 밑에까지 하락을 하니 주식을 이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날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도 음봉으로 또 빠집니다. 자, 그 다음날도 보면 돛지가 생기고요. 이렇게 흔들죠. 흔들고 나서 이제 이런 돛지 모양이 생겼는데 이 캔들들은 전부 이런 큰 장대 양봉 안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죠. 대부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수점을 어떻게 잡냐면 요 돛지 요 흔들어 왔다 갔다 흔들었던 이 음봉의 요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만들면 종가에 매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물론 내려와서 여기 돛지를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래 밑에 내려와서 돛지를 만들면 이 돛지 모양의 고가를 벗기는 그런 양봉이 만들어지면 그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내려왔는데 자, 여기서 요 고점보다도 이 고점보다 높은 가격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종가에 이제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자, 매수를 했더니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런 상승의 패턴에서 이평선은 제가 입히지 않았는데 이평선을 봐도 이제 상승의 이평선입니다. 이렇게 양봉을 만들고 양봉 안에서 캔들을 만들 때 이들은 상승하기가 상당히 좋은 패턴이라고 봅니다. 이게 매수점은 돛지의 고점을 넘기는 양봉이 형성이 됐을 때 매수하면 좋은 자리가 됩니다. 상승 초기에 이런 패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이스트 소프트인데 이렇게 이제 양봉이 생겼고요. 똑같이 개파락을 해서 음봉이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죠.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음봉이 생기고요. 근데 이제 돛지가 많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몸통 안에서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또 이렇게, 한번 크게 흔들죠. 흔들고 났어요. 흔들고 나서 요 고점에, 흔든 요 돛지 모양의 고점을 벗기는 순간
또는 요 첫 번째 도지의 고점을 벗기는 순간 우리는 위에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면 이제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면 됩니다. 요 고점, 요 벗겼기 때문에 이게 종가니까 이날 이제 종가에 이제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매수하면 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요 패턴을 꼭 기억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요 패턴. 자, 요 모양을 보면 요 모양이죠. 이렇게 처음에 설명드린 퍼스텍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아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개파락하고요. 음봉이고 흔든 다음에 도지가 형성돼 있고 고점, 이 고점을 벗기면 매수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더준비즈온의 경우는 요 고점이 요거보다 좀 낮았었죠. 근데 이제 이 포스텍은 이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요 고점을 벗길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요 고점을 벗길 때 매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모양이 어떻습니까? 두 개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패턴 자체가 유사합니다. 이런 모양들을 상승 중에 찾으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리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앞에서 충분히 설명이 들었기 때문에 왜 이런 패턴이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속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종목을 집중해서 보시는데 태성입니다.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졌고요. 양봉이 만들어졌고 이 양봉 안에서 캔들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 위에서 이제 한번 솟았다가 내려왔는데 이 거래량의 전체적인 분석상으로 봤을 적에는 양봉이 생긴 이 고점에 사실은 이날 종가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수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고점에 있었고 시장 전체가 좀 안 좋은 분위기입니다. 안 좋은 분위기라 이제 매수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당연히 주가가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상방에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자, 이런 패턴의 경우는 거의 이 앞에 부분의 매물을 다 소화를 해낸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큰 양봉 안에서의 단봉에 대한 응용 부분입니다. 응용에 의해서 이제 분석을 해놓은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선 이렇게 거놓고요. 만약에 이게 주가가 아침에 강하게 상승을 하면 따라 붙어서 매매를 하면 되겠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패턴과 좋은 어떠한 상승의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어도 장 자체가 안 좋으면 하락했다가 밀었다가 가기 때문에 밀어도 지금 현재 요선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요선이죠. 요선. 그러니까 요 부분선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요 부분선에서 매수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미 주가에 대한 테마 형성이나 또는 주식이 갖고 있는 펀더멘털은 이미 제가 다 분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기업에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매매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일 음봉을 막 크게 만들어서 크게 음봉을 만들어서 하락을 하고 이 저점을 깨면 매수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음봉을 만들었다가 이 저점에서 하방 경직이 생기면 당연히 매수해야 되겠죠. 그죠? 매수하면 최소한 박스권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MI텍입니다. 제가 설명한 패턴이 그대로 지금 적용이 돼 있죠. 그죠? 요 양봉이죠. 양봉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내일 거래가 이 밑으로 내려오면 좀 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됐든 장이 좋던 안 좋던 뭐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매수하지 말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요선의 고점을 벗겨서 양봉이 만들어지면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럭스입니다. 자, 에이럭스도 이렇게 생겨먹었죠. 그죠? 에이럭스도 이렇게 생겨먹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요 저점을 깨고 도치가 형성이 됐었는데, 자, 이 경우는 요 고점, 요 봉의 고점을 벗기는 양봉이 만들어지면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에 따라서는 달라지겠는데, 지금 현재 요 도치가 상당히 거래량이 좀 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도치의 고점을 벗길 때 양봉이 예쁘게 만들어지고 시장이 좋으면 그때 매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존비즈온입니다. 더존비즈온은 지금 현재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지고 1차 하락을 해서 여기서 만들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하고 있는 이 도지의 고점, 요거 잠깐 제가 크게 보겠습니다. 요 도지의 고점, 요 도지의 고점, 요 도지의 고점을 지금 현재 벗겼어요? 못 벗겼죠? 양봉이 아니니까 종가가 여기 형성됐으니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높은데 양봉이 만들어졌으면 이때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매수가를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했던 거고요. 한 번 더 하락을 해서 이 저점을, 이 양봉의 저점을 해치지 않고 여기서 다시 도지를 만들고 있죠. 자, 이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봉이 이제 그 주가가 아까 얘기했던 요 도지의 고점 위에서, 요 도지의 고점 위에서 양봉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여기서 양봉이 예쁘게 만들어지면 여기서 이제 매수하면 되겠고요. 더 내려간다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좀 더 물량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해소해야 될 물량이 있기 때문에 뭐 접근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월요일장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세팅해 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거를, 저점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 즉, 양봉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한은, 한번 매매에 참고를 하셔서 매매하시면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에 대한 추천도 중요하지만, 이 양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양봉이 갖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 모양과는 반대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패턴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제가 종목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이 패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분석에 대해서 제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